정체불명의 무인 항공기가 파키스탄과 인접한 인도의 공군기지를 공격하여 인도의 공군기지 시설에 경미한 손상을 가하고 2명의 부상자를 낸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 인도가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파키스탄과의 국경에서 약 14km 떨어진 인도의 공군기지에 있던 항공기 경납고 부근에서 갑자기 2차례의 폭발이 발생해 인도의 공군기지 시설에 경미한 손상과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인도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인도 당국은 공군기지와 주변 지역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조사한 결과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저공에서 침투한 멀티콥터형 드론 2기가 공군기지 앞쪽에 보관되어 있던 밀-17 헬기와 관제탑을 겨냥해 약 2개의 폭발물을 투하했으며 공격을 마친 드론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측 출발 지점으로 되돌아왔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도 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즉, 인도는 이번 드론에 의한 공격은 파키스탄 내에서 활동하는 테러 그룹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게 커다란 쇼크를 준 것은 4일 연속으로 정체불명의 UAV가 인도의 공군기지 주변 상공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된 점이며 이 정체불명의 UAV는 인도의 공군기지 주변의 시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유관 경계로 UAV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인도군은 저공에서 침입해오는 소형 드론을 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 밀집지대에서 민간인들에 의해 발각이 되지 않는다면 정체불명의 UAV를 인식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이 정체불명의 UAV가 어디에서 침입한 것인지는 아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도 정부와 군은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스가 개발한 안티드론 시스템인 드론가드 수십 기를 긴급 조달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으며 인도 내 업체로부터도 안티드론 시스템을 조달하기 위한 정보 제공 동의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인도가 긴급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스라엘의 드론가드는 소형 UAV를 최대 5km에서 6km 앞에서 탐색할 수 있으며 UAV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특히 저렴한 상업용 드론에 대한 효과가 높아 이번처럼 상업용 드론을 개조한 공격의 대응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드론가드는 외부로부터의 제어가 필요 없는 자율성을 갖춘 UAV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UAV를 무력화하는 데 필요한 하드킬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고도의 UAV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가 이스라엘제 안티드론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현재 해외 시장에서 소형 UAV에 대응할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터키제와 이스라엘제 2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터키제 안티드론 시스템을 인도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인도와 대립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터키와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파키스탄과 사이가 돈독한 터키제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시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이스라엘제밖에 없으므로 인도는 이스라엘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의 주제와는 벗어난 주제이지만 지중해에서 대립 중인 터키와 그리스, 남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의 관계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전부터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돈독했던 터키가 최근에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자 터키의 앙숙인 그리스는 작년 10월 29일에 파키스탄의 앙숙인 인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터키가 파키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중해에서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자 그리스는 파키스탄의 앙숙인 인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지중해에서의 지지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런 네 나라의 역학관계는 인도가 터키제 안티드론 시스템이 아닌 이스라엘제 안티드론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터키제가 장악한 안티드론 시스템에 우리나라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안티드론 시스템의 국산화를 시도 중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에이사 레이더 연동 방식의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지난달에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나온 안티드론 시스템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인도의 예에서 보듯 쿼드로터나 멀티콥터로 불리며 비교적 소형 크기로 저고도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대책은 모든 나라들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군사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조차도 소형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의 접근은 탐색하기 어려워 발견했을 때는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사령관도 소형 드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과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소형 드론을 탐색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탐색 방법은 미국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도의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군조차
드론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탐색 대상이 항공기나 미사일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탐색 자체가 어렵고, 게다가 비행 고도가 낮고 비행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탐색한 목표가 드론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식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런 종류의 드론이 사용하는 모터는 조용하기 때문에 IR 센서가 탐색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안티드론 시스템 분야에 우리나라가 도전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발주한 국산 안티드론 시스템이 납품을 완료했다고 지난 22일에 발표하고, 이번 6월 말부터 6개월간 군의 본격적인 평가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납품된 안티드론 시스템은 고정식이며 센서는 A사 레이더와 IR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2일 신속 시범 획득 사업 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계약된 레이더 연동 안티드론 통합 솔루션이 제조 검사 과정을 마치고 육해공군에 납품돼 이날부터 6개월간 본격적인 군 시범 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에 납품하기 전 실시하는 검사에서 레이더는 RCS가 0.01제곱미터 크기의 초소형 드론을 8km 밖에서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때 사용된 드론은 중국산 DJI 팬텀4 프로로 RCS는 0.01제곱미터 수준이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은 국외에서 먼저 개발돼 상용화됐다며, 선진국에서는 레이더가 초소형 드론을 7km에서 탐지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8km 밖의 초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내 연구진이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국이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창출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는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소속 창업기업인 토리스가 개발한 장비입니다. 방사청은 신생 창업기업이지만 초소형 드론 탐지 레이더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체계업체가 전파방해 시스템과 통합 연동해 새 드론 대응 체계를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A사 레이더 외에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IR 센서의 능력은 중국산 DJI제 드론을 3km 앞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 같고, 안티드론 시스템에 포함된 재민 기능은 3km 앞까지 접근한 드론을 무효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드론은 이스라엘의 드론돔과 터키의 칼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드론돔 시스템에 A사 레이더인 RPS-42는 중국산 DJI의 팬텀4 프로보다 작은 RCS 0.002제곱미터의 드론을 3.5km 떨어진 지점에서 탐색 가능하며, 터키제 안티드론 시스템인 칼카의 드론 탐색 능력은 최대 5km이므로 팬텀4 프로급 드론을 8km 앞에서 식별할 수 있는 한국산 안티드론 시스템의 능력은 지금까지 개발된 해외의 안티드론 시스템보다 뛰어나므로 해외의 외신들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안티드론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고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은 앞서 말했듯 터키의 칼카입니다. 터키는 실전에서 바이렉탈 TB2 등 UAV 사용 경험이 가장 풍부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드론의 장점과 동시에 드론의 취약점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다른 전자방위 시스템보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티드론 시스템은 방산기술 선진국인 러시아도 터키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터키의 내셔널 워 테크놀로지 디펜스 시스템즈가 개발한 차량 탑재식 안티드론 시스템 칼카는 최대 5km 떨어진 드론을 인식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군사 유닛으로도 이동할 수 있으며 유전과 석유 등의 정제시설과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보호,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이나 마약 등의 운반 저지 및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과 집회장의 연공 경호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드론을 사용한 드론대 공격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칼카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터키군 보안부대뿐이지만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칼카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인도 내에서 조달을 실시한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해외의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당장의 위협을 막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자국산 안티드론 시스템으로 전환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해외 업체와 합작하여 인도 내에서 생산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개월간의 테스트를 시작한 국내 개발 안티드론 시스템이 테스트를 마치고 한국군에서 도입한 뒤 인도의 안티드론 시장에 진출한다면 지금으로서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공으로 비행하는 소형 UAV를 사용한 직접적인 공격 위협을 알고도 대책을 뒤로 미뤘던 인도는 이번 사건으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인도가 어떠한 안티드론 대책을 내놓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